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77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재명은 법원 출두를 하고, 토요일 날은 핑계댈 게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외교에 대해서 굴욕 외교를 했다. 친일 윤석열 등등 길바닥에 나와서 또 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재명 퇴진론이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 이재명은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금년 연말까지 간다는 것은 민주당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갈 수가 없고, 빠른 시간 내에 이재명은 퇴진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도 김문기 외에 여러 가지 대장동, 백현동 등 비리 성남FC 등등을 놓고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다시 한번 국회에다가 구속영장, 체포영장 청구를 하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발 한국 정치가 상당히 혼탁해졌고 타락해졌습니다. 이재명 같은 천하의 자빈이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정치를 이재명에다 흐리고 있고, 민주당이 이재명으로부터 뭔가 받아쳐드신 민주당에 있는 것들이 지금 한국 정치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 방문해서 나름의 막혀있는 한일 관계의 문을 열었다는 것, 이 자체만 해도 커다란 성과입니다. 1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가서 위안부 합의를 위해서 100억 원을 일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하해치유재단을 만들고, 총 47명인가 중에 35명 정도가 하해치유재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하해치유 명목으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0몇 명이 돈을 안 받고 거부하고 있다. 그 11명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 외교를 분쟁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민주당과 윤미향과 이런 패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아프면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가서, 일본도 그때 12년 전에 하해치유 기금으로 낸 그 돈을 갖고 어느 정도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한일 간의 평화 문제를 반대하는 이런 한국 내 좌파들, 또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들 때문에 한국은 계속 분쟁거리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김기현 대표인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과 한국 내 시민단체라고 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바로 북한 공산당 김여정의 하명을 받고 움직인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김여정이가 북한이 우리가 전단 날리는 거기에 탈북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혀서 날린다. 말도 안 되는 19세기나 통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막 각국 국내 대사관에 보낸 문서에 바로 그런 것들을 적시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북한에 보내는 일화의 문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드니까 이해해달라. 야, 천하에 죽일 놈들 아닙니까? 김여정이가 이 쌍욕을 해가면서 뭘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막 법을 만들든지, 자꾸 대북 전단을 날리면은 대포를 쏘든지 하겠다 막 이러니까 문재인이가 막 서둘러서 했는 게 바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했더니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각종 지령문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당시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으면 북한의 지령문들이 나왔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청와대나 문재인 시대의 민주노총이나 문재인 시대의 민주당이나 제가 보면 다 초록이 동색이 똑같다. 북한의 지령문이 모든 남조선의 권력기관에는 다 하달이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정원장이라고 했던 인간들이 다 북한하고는 끈끈한 관계를 갖고 북한과 연락을 하고도 남았을 인간들이 국정원장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국정원 안에 북한을 추종하는 간첩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국가정보원이 어느 날부로 서훈 같은 인간을 앉히고 자익 성향의 인간들을 국정원 안에 들여들이고
절대로 봐서는 안 될 국정은 슈퍼컴퓨터를 다 쳐들어보고 지울 거 지우고 만들 건 만들고 조난 자료들 자기들이 분리하는 거 다 없앴을 거예요. 이런 놈들이 바로 간첩들이고 종북 주의자들. 이들은 목숨 걸어놓고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당의 명령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인간들이 바로 그런 인간들이고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인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김기현 국민의힘은 당을 이제부터라도 이익정당에서 이념정당으로 정치정당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 지금 여기저기서 윤석열 대통령 조기 레임덕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만약 진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조기 레임덕이 온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당은 이런 말들을 무시하지 말고 가슴 속에 새기면서 절대로 우리는 그 조기 레임덕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5년 동안의 이 대한민국을 발전적으로 성공시켜서 문재인 정부가 망친 5년을 10년을 더 내다보면서 20년을 내다보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윤석열 다음 대통령 누가 되는가? 다음 대통령은 좀 철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 평화가 오지 아니하고 간첩이 아직도 더글더글 거린다면 한동훈 같은 인물도 차기 대통령감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평화가 오기 전까지는 전투형 대통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가 왔을 때는 군자형 대통령이 필요하지만은 평화가 오기 전까지는 전투형 싸움 잘하는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 왜? 이재명 같은 저런 천하의 입만 살아서 나무라는 저런 인간들과 싸워 이기려면은 전투형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싸우지 않은 인간들보다 싸우는 대통령, 싸우는 국회의원이 전 필요하고 그런 국회의원들을 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중에 전투, 전쟁, 싸움 이런 게 뭔지 아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싸울 줄은 몰라요. 싸울 줄. 근데 민주당 보세요. 당 대표부터 시작해갖고 검찰에 오라, 법원에 오라 해도 안 가잖아요. 견디잖아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국민의힘당에서 저런 일이 생겼으면 민주당이 왜 안 가느냐, 국민을 선동하고 저 검찰 법원에 가서 왜 안 부르느냐 압박하고 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몰라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맨날 헛발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은 제가 볼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 해병대 캠프에 입소해갖고 훈련을 좀 해요. 싸우는 훈련. 총도 쏴보고. 그래서 앞으로 저 내년에 국회의원 공천할 때 남자들, 군대 안 간 남자들 절대 공천 주지 말아요. 군대 안 간 인간들은 공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 지금 냉전 시대. 민주당도 군대 안 간 인간들은 많이 있지만은 민주당은 맨날 아스팔트에 싸웠잖아. 하얀병 들고 싸우고 칼 들고 나무집 쳐들어가고 그런 인간들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고 거짓말쟁이, 사기쟁이, 별 하여튼 범죄자들은 다 모여있어요. 그래 민주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저런 잡범 정당들하고 싸우려면은 바로 국민의힘당은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당당하고 건강한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의힘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잡범들이 몰려올 때 한 주먹으로 빵 쳐서 그냥 다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체력, 그런 정신력을 갖고 있어야 모든 싸움에서 이겨서 끝내는 5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100년이 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 정권은 바로 지금 이 조선의 역사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이어줄 수 있게끔 이순신 세종대왕에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시대를 여는 그런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만이 그런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는 자는 그런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역사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을 보면 많이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토양을 마련했으니까 잘 발전해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또 심하다 하니까 외출하시는 분들 마스크 잘 쓰시고 오늘부터 마스크가 또 해지가 된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으로 마스크를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주변에도 아직까지 코로나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이런 곳은 마스크 쓰고 또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마스크 쓰시고 움직이기 바랍니다. 예, 어제 한 주일날 또 고생하신 애국 엄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사대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애국왕 통키 밤을 새웠습니다. 지금도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소시민들,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이 초선이 유지가 되고 있고, 한미동맹 이 앞에 박영희들이 와서 미군 철거하라 이런 짓 못하게 좀 막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로 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심도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한미동맹이 절실하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한국과 북한 이 동북아의 냉전 기류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폭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폭발이 한다면은 한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건재한 날까지 북한이, 소련이, 러시아가, 중국이 감히 도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혀로 말하지 말고 몸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혀로만 말하는 자들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몸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멋지게 시작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